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정리해 드리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빅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연준의 이제 긴축 종료가 이제 공식화 됐고, 특히나 내년에 시장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면서 어,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또 기록했고요. 아울러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죠. CPI,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동시 만기이면서 S&P 500, 나스닥 100, 리밸런식 매물까지 일단 소화하고 어,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오른 거에 비하면 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몇 개 종목 빼고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요게 이제 뭐 양도세 매물이 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출회가 된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시장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올라도 우리는 좀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러죠. 홍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거의 뭐 연중 그 신저가 그런 수준이고요. 중국은 또 2주 연속 또 마이너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중앙권 증시 더 빠질 자리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강하게 못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지난주에 뭐 신고가 일단 기록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그 업종별 미국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하고는 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지수보다도 나스닥, 다우보다도 물론 이들 뭐 지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너쉘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1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거의 막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너쉘 2000 지수는 20년 만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게 거의 뭐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 이번 달까지 기간하고 특히 이제 금융 투자에서 이제 주로 대형주를 많이 매수하면서 대형 지수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반대로 중소형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같은 경우도 1월 달 이제 넘어서게 되면 지금 중국하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대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이제 기적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러시아 2000 지수가 연말까지 지금 제일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중소형, 특히 이제 소외주 종목군들이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제는 연말부터 좀 서서히 관련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에 이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업종별 지수를 보게 되면 역시 뭐 기관하고 외인들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형주는 뭐 거의 그 자리였습니다. 0.25% 강보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전체 지수가 0.8%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소형주가 또 가장 또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주 후반, 그러니까 주 중반까지는 그 양도세 관련 매물이 출회가 되고 주 중반 넘어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일다가 되다 보니까 소형주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형주는 뭐 거의 뭐 제자리 걸음 강보합선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제가 수급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회피형 매물이 양 시장 다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지표들이 이제는 서서히 좀 가열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보통 연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도 보게 되면 요건 이제 자사주 매입 ETF인데 일봉입니다. 예, 전고점을 금요일 날 이제 갭으로 돌파해 버렸어요. 갭으로. 돌파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은 근데 오른쪽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저점에서 이어오는 이 중기 추세 저항이거든요. 거기서 윗거래가 살짝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지난주에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한 템포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 파생시장 좀 영향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현재는 콜옵션 가열 구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주식 가매수 구간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6월 달과 7월 달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얘가 반등이 나오면 지수가 조금 늘리면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오른쪽에 어, 빅스 역발상 지수 보시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그 저점까지 밀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여기서 쓰리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한 번에도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 지수가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도 지난주까지 단기 급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완전 가열은 아닌데 지금 그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미국도 이번 주 들어서는 한 템포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그 환율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 날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매물 공백존인데 목요일까지 누르고 나서 금요일 날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지 맥점이죠. 지지 맥점. 반대로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달러는 반등이 나오고 유로화는 예,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중기 지지 맥점과 저항 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단기 지금 가열권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뉴욕 증시 200일선을 넘는 종목 비율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 뭐 돌파를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 고점이거든요. 예, 올 1월 말에 이제 한번 고점이 나왔었고 여기서 지수 조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얻어맞았죠. 이번에 또 세 번째 고점이에요. 그 위에 이제 보조지표 보시면 RSI 같은 경우도 단기 이제 쌍봉이 나오면서 약간 가열 국면이죠. 아시겠죠?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워낙에 또 이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미국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조정은 기대를 안 합니다. 예, 큰 폭의 조정 안 나올 수 있는데 단기간에 지난주도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는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공백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다른 지표가 이제는 서서히 좀 가열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한 템포 눌러주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찌글찌글했고 양도세 매물이 출회되면서 거의 이제 안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또 올라갈 때 못 올라갔는데 조정 나오면 또 올라가겠습니까? 예, 한번 재차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적으로 보시면 앞서 제가 이제 지난주로 기점해 가지고 양도세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 보시면 1일부터 8일까지 실질적 외인들의 그 매수가 크지가 않았어요.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난주 11일부터 15일까지는 무려 1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첫째 주에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순매도였거든요. 한 759억 정도. 근데 지난주에는 또 다시 1조 4천억을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그래서 아마 3조 한 4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양도세 관련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첫째 주 대비해서 둘째 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한 1,300억 예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첫째 주 대비해서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첫째 주에는 순매도였죠. 2,175 매도했는데 지난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첫째 주에는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 규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매물이 좀 안 나와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 지수 이제 반등 나오면서 또 양도세 규제 완화가 무산되면서 관련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도세 관련 매물이 대부분 좀 출회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주 한 주 중반 넘어서게 되게 되면 그동안 관련 우려감 때문에 못 움직였던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나 뭐 이번 달에 반등이 가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도 내년 1월 가게 되면 이제 기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12월까지 11월, 12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지수는 널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연초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장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별주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기업 문제 없다 그러면 연말을 일단 넘기는 그런 전략, 크게 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 투자가 지금 배당을 겨냥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과 이제 12월 통상적으로 2019년도가 이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한 5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난주까지 금융투자에서 4조 8,900억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 들어왔던 이때는 4조 9천억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이제 기관 쪽,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도 매수 규모가 좀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제 미국 시장도 약간 이제 가열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주 올라갈 때 우리 시장 못 올랐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특히 이제 금융투자라든 외인들도 이제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이 조금 조정 들어온다 면 다시 한번 또 되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좀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기예탁금은 지금 51조 원까지 늘었거든요. 고기예탁금은 51조 원까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드디어 50조, 지난주에 50조 원 돌파하고 이번 전전주죠. 2주 전에 50조 원 돌파하고 잠깐 줄었다가 지난주 다시 한번 51조 원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예탁금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개별 종목군들, 특히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순환매 상승이 나올 겁니다. 요건 긍정적인데 단지 하단에 보시면 거래 회전율이 아직 안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11월과 12월 뭐 지난주까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인들하고 이제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 투자들은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 회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탁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래 회전이 최소 이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말 지나가고 그다음에 1월 되게 되면 그동안 연말에 소외됐던 중소형 개별주들이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연말까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자라면 먼저 12월 달 이벤트 일단 무사히 넘겼고요. 네, 관련 매물도 소했습니다만은 단기 이제 이번 주는 3주차는 미국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 공백 주간이고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개별 기업별 이제 주가 상승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 또 받겠죠. 그렇게 되면 하지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 지금 가매수 구간은 아닌데 앞서 제가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200일선 없는 종목 비율 차트, 그다음에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서서히 그 외의 지표들이 미국 시장이 이제는 좀 가열 국면이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이제 조절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권 증시, 특히 중국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 중국은 추가적인 뭐 홍콩도 마찬가지 이게 DLS하고 ELS 만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적어도 하긴 했다 보여지고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1월 달 넘어가야 됩니다. 1월 달. 그래서 중국이 또 그 중간에 급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미국이 설령 이번 주에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박스권 정체 국면이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적으로 이제 고객예탁금 51조 원 돌파 긍정적. 그리고 양도세 회피용 매물도 지난주까지 대부분 일단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아니면 연말 연초에 이제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국내
중소형 개별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고 중소형 개별주 순환매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께서 연초까지 일단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시고 그리고 대표 종목군들 2차 전지 제가 공개 방송 얘기했던 뭐 포스코 비추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뭐 눌림 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제약바이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요. 대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매물이 일단 지난주로 기점해가지고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 움직였던 낙폭과대 중소형주도 연말 연초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